누구의 머리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집단의 평균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평균을 올리는 가장 게으른 방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민 코미디언이자 카우보이 철학자였던 윌 로저스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고향 오클라호마와 이웃한 캘리포니아를 두고 한 말이었죠. 농담의 가시는 양쪽을 다 찌릅니다. 떠난 이들은 오클라호마의 평균을 깎던 축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캘리포니아의 평균보다는 나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누구의 머리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두 집단의 평균이 동시에 오를까요? 셈이 안 맞는 느낌, 어딘가 속는 느낌. 그 느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술자리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뒤 똑같은 마술이 안병동의 생존율 통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무서운 수식은 없습니다. 점수 몇 개를 더하고 나누는 일, 점 몇 개를 옮겨보는 그림이 전부입니다. 지능 같은 거창한 이야기는 미뤄두고 교실 두 곳으로 옮겨와 직접 손가락으로 세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시험 성적으로 나눈 두 반이 있습니다. 이제 우등반에서 꼴찌인 70점 학생 한 명을 보통반으로 보내겠습니다. 시험을 다시 본 게 아닙니다. 누구의 점수도 1점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식대로라면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세어보면 두 반의 평균이 모두 오릅니다. 그림으로 확인해보죠. 위 칸이 이사 전, 아래 칸이 이사 후입니다. 노란 테두리를 두른 70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등반은 평균 85점에서 90점으로, 보통반은 50점에서 55점으로 올랐습니다. 두 반이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체로 보면 7명의 점수는 처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전체 평균은 70점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옮겨간 70점 학생의 어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학생은 우등반에서는 평균 85점을 끌어내리던 꼴찌였습니다. 그가 떠나자 우등반은 짐을 던 셈이죠. 동시에 그 학생은 보통반에서는 평균 50점보다 한참 위인 우등생입니다. 그가 들어오자 보통반도 평균이 오릅니다. 같은 한 사람이 떠난 곳에서는 골칫거리였고 도착한 곳에서는 에이스였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챙기면 됩니다. 평균이 오른 것은 아무도 나아져서가 아니라 경계선을 다시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학생이나 옮긴다고 이 마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필 70점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죠. 만약 70점이 아니라 1등인 100점 학생을 보통반으로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우등반은 가장 잘하는 학생을 잃었으니 평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보통반의 꼴찌 40점을 우등반에 넣는다면 그 학생은 우등반 평균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니 두 평균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면 옮기는 점수가 까다로운 조건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떠나는 반의 평균보다는 낮고 도착하는 반의 평균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이 좁은 문 안에 들어오는 학생을 옮길 때에만 마술이 통합니다. 어느 후보가 이 문을 통과하는지 그려보죠. 노란 상자가 마술이 통하는 사이 구간입니다. 보통반 평균 50점과 우등반 평균 85점 사이, 딱 그만큼이죠. 70점은 그 안에 얌전히 들어와 있으니 옮기면 두 평균이 다 오릅니다. 하지만 45점은 보통반 평균보다도 낮아서 보통반에 들어가면 그 평균을 깎아버립니다. 95점은 우등반 평균보다 높아서 우등반에서 빠지면 아까운 학생을 잃은 셈이 됩니다. 둘 다 마술에 실패하죠. 이 그림은 농담의 가시가 왜 양쪽을 찌르는지도 설명합니다. 두 주의 평균을 다 올리려면 떠난 이들이 오클라호마 평균보다 아래, 캘리포니아 평균보다 위여야 하죠. 즉 농담은 원래 오클라호마가 캘리포니아보다 평균이 높았다는 전제까지 은근슬쩍 깔고 있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역사의 각주가 하나 붙습니다. 정작 윌 로저스가 이 농담을 실제로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농담은 적어도 1939년 신문 칼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시시피의 두 카운티 이야기였고 오클라호마도 캘리포니아도 없었죠. 그것이 오클라호마와 윌 로저스의 옷을 입은 건 그가 세상을 떠난 1935년보다 한참 뒤인 1970년경입니다. 이 현상의 이름조차 진짜 주인이 아니라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에게 헌정된 셈입니다. 출처마저 슬그머니 다른 칸으로 옮겨 적힌 거죠. 여기까지는 점수표를 가지고 노는 귀여운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 다시 극기가 의학으로 들어가면 웃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윌 로저스 현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학에서 태어났습니다. 1985년 예일 의대의 임상역학자 앨번 파인스타인과 동료들이 권위 있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논문 하나를 싣습니다. 제목에 아예 윌 로저스의 이름을 박아 넣었죠. 무대는 암의 병기입니다. 암은 얼마나 퍼졌느냐에 따라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를 매깁니다. 그리고 같은 병기끼리 묶어 초기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CT 같은 정밀 영상 장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찾았을 아주 작은 전이를 콕 집어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초기로 분류되던 환자들 중 일부가 사실은 몸 어딘가에 작은 전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새 장비가 그 숨은 전이를 찾아내자 이 환자들은 더 이상 초기가 아니라 말기로 다시 분류됩니다. 이것을 병기 이동이라 부릅니다. 몸속에서 암이 더 퍼진 게 아닙니다. 치료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오직 분류표의 칸, 경계선뿐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림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이 재분류 전입니다. 초기 5명의 생존 개월은 96, 90, 84, 30, 24개월. 평균은 64.8개월입니다. 그 초기 5명 가운데 빨간 테두리를 두른 2명, 30개월과 24개월이 정밀검사에서 숨은 전이가 드러난 환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기 환자들 중에서는 가장 나쁜 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초기에서 빠지자 초기 환자의 평균 생존이 64.8개월에서 90개월로 껑충 뜁니다. 동시에 이들은 전형적인 말기 환자들인 18, 12, 6개월보다는 오래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기에 합류하자 말기 환자의 평균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오릅니다. 결과를 음미해 봅시다. 초기 환자의 생존율이 좋아졌고 말기 환자의 생존율도 좋아졌습니다. 신문 머리 기사로 뽑으면 암치료 모든 단계에서 진일보가 됩니다. 그런데 환자 8명 전체의 평균 생존은 45개월에서 단 하루도 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더 오래 살지 못했고 단 한 명도 더 좋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2명이 다른 칸으로 옮겨 적혔을 뿐입니다. 파인스타인은 논문에서 이 함정의 핵심을 이렇게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각 집단의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치료법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장비가 좋아져 경계선이 다시 그어졌을 뿐인지를 가르는 오래된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두 시대의 암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일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1980년의 말기 생존율과 2020년의 말기 생존율을 나란히 놓고 치료가 발전했다 말하려면 그 사이에 진단 장비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조용히 다른 칸으로 옮겨 적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 마술은 분류표가 있고 평균을 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진단 기준이 바뀔 때 고혈압이나 당뇨의 진단 기준선을 낮춘다고 해봅시다. 어제까지 정상이던 사람들 중 경계에 걸친 이들이 오늘부터 환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정상 집단에선 가장 건강하지 못한 축, 기존 환자 집단에선 가장 건강한 축입니다. 그 결과 정상인은 더 건강해 보이고 환자도 예전 환자보다 건강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무의 건강도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두 번째, 팀과 학교의 평균. 성과가 어중간한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면 보낸 부서의 평균도 오르고 받은 부서의 평균도 오를 수 있습니다. 받는 쪽 평균이 더 낮았다면 말이죠.
그러니 양쪽 다 좋아졌다는 보고서를 받아들면 정말 누가 나아졌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일입니다. 세 번째, 평균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윌 로저스 현상에는 사천벌 되는 통계 착시들이 있습니다. 부분에선 한 방향인데 전체로 합치면 뒤집히는 심슨의 역설, 그리고 극단이 다음번엔 평범으로 돌아오는 평균으로의 회귀입니다. 셋 모두 평균이라는 한 숫자가 그 안의 사정을 가려버린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평균은 더없이 편리한 요약이지만 그 뒤에서 누가 어느 칸으로 드나들었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집단의 평균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결국 한 가지 동작을 3번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우등반의 꼴찌를 보통반으로, 오클라호마 사람을 캘리포니아로, 숨은 전이를 가진 환자를 초기에서 말기로. 원소 하나를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옮겼더니 떠난 칸과 도착한 칸의 평균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옮겨간 그 하나가 떠난 곳에선 평균 이하였고 도착한 곳에선 평균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챙길 교훈은 무겁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평균이 올랐다고 해서 그 안에 누군가가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 평균은 아무도 변하지 않은 채 단지 경계선이 다시 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출렁입니다. 윌 로저스의 농담이 웃긴 이유도 파인스타인의 경고가 묵직한 이유도 똑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평균이 좋아졌다는 반가운 통계를 만나거든 박수를 치기 전에 윌 로저스를 떠올리며 이렇게 물어주세요. 혹시 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간 것뿐은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